이번 시간에는 주어와 오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와 오형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영어 문장은 5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 플러스 동사는 1형식으로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이 중 동사는 문법에서 많이 다루지만 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주어는 주어가 1인칭 단수일 때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문장의 주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경우 문장의 주어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5개의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해석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의미의 문장을 변형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이 5가지 형태의 문장 어느 것도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이가 무엇을 주어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다른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1, 2번 문장의 주어는 English이고 3번 문장은 Learning English, 4번 문장은 it, 5번 문장은 I입니다. 각 문장은 주어를 달리했는데 4번 문장은 가주어라고 하는 it, 5번 문장은 숨어있던 주어 I입니다. 4번 문장에서 it를 가주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it가 주어입니다. 이것을 굳이 가주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이는 주어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다는 것은 형용사여서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로 그것은의 의미인 it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치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In the house is he. 이 문장에서도 주어는 he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말한 이는 he란 주어보다 그 집안에라는 in the house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한 이가 in the house를 먼저 말했고 동사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동사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뒤를 이어 나옵니다. 보통은 주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가 보통이며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도치문입니다. I feel very hungry. So do I. 나는 매우 배고픕니다. 나도 그래요 란 문장입니다. 앞의 문장은 평범한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이 도치문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도 왜 so가 먼저 나왔을까요? 주어 I가 먼저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장도 B가 배고프다고 말한 A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문장의 주어인 I보다 이 문장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의미의 so가 먼저 나왔고 so를 뒤따라 동사가 나왔고 다음이 문장의 주어인 I가 나왔습니다. 이 문장을 단순히 도치문이라고만 하면 이 문장을 말한 B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Never have I stolen that. 나는 결코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never, 결코 아니다입니다. 이 문장을 말한 이는 결코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결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 never가 가장 먼저 나왔고 이어서 동사 have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주어 I, 다음이 stolen 과거부사, 다음이 that 목적어 어순을 갖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는 시제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문문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who입니다. 말하는 이는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이 동사, 그 다음이 주어 you입니다. 2번 문장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what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what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이 이 문장의 동사인 did가 나왔고 다음이 주어 you, 그 다음이 원형 부정사 do, 다음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yesterday가 와서 구체적인 시점을 알려줍니다. 기존의 문법 설명에서 do를 이 문장의 동사이고 앞의 did가 시제를 표현해주는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문장에서 did가 동사이고 do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는 이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문장에서는 주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지만 말하는 이가 주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미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에는 많은 문법 내용들이 있는데 왜 오형식일까요? 다른 문법 책들을 보아도 오형식이 제일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중간 정도에 잠깐 나오고 설명 또한 많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오형식을 다른 문법 내용에 비해 중요도가 덜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려 하는 오형식도 기존 문법에서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앞에 놓은 것은 주어의 개념 다음에 설명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좋은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어를 알아가는 과정을 조각가가 찰흙으로 말 조각상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튼튼하고 멋진 말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할 것은 구상이겠지만 구상이 끝나면 굵고 단단한 재료로 튼튼한 골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튼튼한 골자가 완성되어야만 좋은 말조각이 나옵니다. 저는 영어에 있어서 그 골조가 오형식이라 생각합니다. 오형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파트의 문법을 잘 알아도 결코 좋은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골조가 튼튼하지 못한 조각은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많은 찰흙의 양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직 튼튼한 골조만이 크고 좋은 말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밑받침이 됩니다. 영어의 다른 문법 부분들이 오형식에 붙어서 유능한 영어 사용자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어 문법학자가 되지 않는 한 영어에서 배워야 할 문법은 오형식이 전부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은 그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법을 설명하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난무해서 배우는 이가 너무 혼란스럽고 또한 그 단어의 뜻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럼 오형식이란 무엇일까요? 오형식은 영어 원어민 문법학자들이 문장들을 살펴보니 5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 방식이 5가지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도 이 5가지 형태를 벗어나는 문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형식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또한 오형식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반대로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형식을 빌려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을 산다면 영어와 우리말은 서로 간의 의미 전달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어의 오형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반면 우리말의 오형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말도 오형식이라는 틀 안에 있다는 것을 왜 알기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우리말이 영어에 비해 복잡하고 예외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어가 1인칭 단수일 경우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준동사의 변화가 많아 구분하기 어렵고 외국인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또한 오형식의 틀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형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처음은 일형식인데 여기서 완전 자동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너무 많은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 완전 자동사란 단어의 의미가 일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 자동사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형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일형식에서는 동사가 보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면 완전 자동사란 단어의 의미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 이후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 문장은 일형식입니다. 다음의 세 문장을 보면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동사를 사용해 만든 문장에서 should의 해석이 조금은 다른데 이것은 이후 조동사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를 이용해 문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또한 완전 자동사처럼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영어도 어려웠지만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 우리말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비동사를 사용하면 문장은 1 또는 2 형식입니다. 보호, 즉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주어의 상태를 말해주면 2 형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 형식입니다. 이번에도 조동사 will과 must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6번째 문장은 현재 완료인데 과거분사 being의 보호가 오면 2형식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형식의 완전 타동사도 굳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문장의 형태만 이해하면 됩니다. 3형식부터 비동사는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동사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인데 이는 비동사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형식은 명사가 목적어로 와서 3형식의 동사가 상대하는 대상이 와야 합니다. 3형식 문장에서도 조동사와 현재 완료를 사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완료 문장에서 과거 분사가 동사로서 목적어를 가지면 3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형식을 보겠습니다. 4형식은 불완전 타동사이자 수요동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I bought him a book. 나는 책 한 권을 사서 그에게 주었다. 이 문장을 풀어서 적어보면 I bought a book and gave it to him이고 다음 문장 또한 풀어서 적어보면 I made a toy and gave it to her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문장이 실생활에 자주 있으므로 이를 줄여서 사용하게 된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give it to는 생략하고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어 줌으로써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 사형식에는 수요 동사를 사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주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으로 말하지만 사형식에는 또 다른 의미의 동사도 있습니다. ask 또한 사형식 문장에 사용됩니다. 이 문장에서도 나와 $100라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5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호의 형태를 말합니다. 5형식의 보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사, 형용사,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몇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형식의 설명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 또는 목적어라는 구조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동사라는 표현은 단어의 품사를 설명하는 단어이고 주어, 목적어, 보호는 문장 내 역할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른 단어들로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동사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형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조금은 빈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5형식을 설명하기보다는 5형식이 중요해서 반드시 한 번은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에 넣었습니다. 동사와 시제편에서
조금 더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